아침마다 무심코 하던 행동이 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부산 동네 의사가 알려준 충격적인 진실. 이것만 알았어도 응급실은 가지 않았을 텐데.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한다는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새벽 산책, 따뜻한 물, 찬 샤워. 건강에 좋다던 이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었습니다. 30년간 의사 생활을 한 친구가 알려준 충격적인 진실. 이 영상은 당신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말하는 노인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이 시간대. 하지만 이 5가지만 피하면 건강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부산 토박이 진중근이 직접 겪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담은 노후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 꼭 필요한 건강과 행복의 지혜를 전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평범한 부산 해운대 할배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출 보러 동네 친구들과 새벽 산책도 하고 찬물로 샤워하면서 건강관리한다고 자부했죠. 근데 그게 제 목숨을 위협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하고 아침 산책을 다녀왔죠. 그날따라 유독 추웠는데도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무리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더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하던 그 순간 문득 30년 지기 의사 친구 상태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중근아, 너 그렇게 아침에 무리하다가는 큰일 난다니까. 그때는 그저 건강 걱정하는 친구의 잔소리로만 들었는데 그게 제 생명과 직결된 충고였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건네준 진단서에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63년 인생을 살면서 늘 자부하던 제 건강관리법이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상태를 찾아갔죠. 이제 말해줄까?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그 습관들, 사실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야. 30년간 의사 생활을 해온 친구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5가지 행동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군요. 이런 행동들은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경우 죽음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위험한 습관을 가진 노인이 무려 99%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을 위한다며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일과 의사 친구에게 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만 피하면 건강한 노후는 보장된다고 해요. 처음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의 찬물 세수와 샤워입니다. 제가 그날 응급실에 실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찬물로 세수하고 샤워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었어요. 상태 원장은 제게 충격적인 의학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하루 중 가장 수축되어 있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 아침에는 더욱 심각하죠.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니 65세 이상 노인의 심장마비 발생률이 아침 기상 직후 30분 내에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찬물 세수나 샤워를 한 경우 그 위험도가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저희 부산 해운대 운동 모임에서도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지난 겨울 김춘배 회원이 아침 운동 전 찬물 세수를 하다가 쓰러졌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찬물 세수가 원인이었다고 하더군요. 상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의 체온은 평소보다 1도 정도 낮아. 이때 찬물로 세수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면서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기상 직후 찬물 접촉은
혈관을 최대 40%까지 수축시킨다고 합니다. 마치 좁은 수도관에 고압의 물을 통과시키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위험한 습관을 가진 노인이 무려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모두들 건강에 좋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아침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 친구 상태가 알려준 건강한 아침 습관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일어나서 바로 세수나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그동안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도록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답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건 바로 기상 직후의 무리한 운동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무리한 운동이란 게 참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아침 산책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방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친구 상태가 보여준 의학 자료는 놀라웠어요. 특히 아침 시간대에 걷기나 등산 같은 가벼운 운동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 잠에서 깨어난 직후 가장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갑자기 운동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근육 손상의 위험이 크대요. 제 경우만 해도 그랬어요. 매일 아침 6시면 동백섬까지 걸었다 오곤 했죠.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날씨 좋은 날은 더 일찍 나가서 미포 끝까지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상태가 그러더군요. 중근아, 내가 그동안 아무 탈 없이 산 게 오히려 기적이야. 아침에 그렇게 무리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이 3배는 높아진다고. 실제로 대한심장학회 자료를 보니 아침 68시 사이 심장마비 발생률이 다른 시간대보다 40% 이상 높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 새벽 운동은 더욱 위험하대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시간대를 바꾸라는 거지. 친구 상태의 이 말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침 운동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믿었던 제 생각이 잘못됐던 거죠. 대신 의사 친구 상태가 알려준 건 황금 시간이에요.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가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해요. 이때는 우리 몸의 체온도 적정하고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도 최고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아침 산책 대신 10시에 동네에 한 바퀴를 돌아요. 날씨 좋은 날은 마린시티까지 가기도 하죠. 신기하게도 같은 거리를 걸어도 훨씬 덜 피곤하고 무릎 통증도 줄었어요. 우리 운동 모임 회원들도 대부분 시간을 바꿨어요. 처음에는 다들 습관이 돼서 힘들다고 했는데 한 달만 지나니까 오히려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 무리해서 일어날 필요도 없고 아침 식사도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건 아침 공복에 하는 위험한 식사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인데 아침 공복의 가장 위험한 식사 습관, 여러분은 아마 커피나 과일 주스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의외로 더 위험한 게 있었어요. 바로 뜨거운 미역국이나 뜨거운 오늘과 같은 뜨거운 음식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 우리 위장은 가장 약한 상태예요. 상태 원장이 보여준 위내시경 사진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침에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은 사람의 위벽이 벌겋게 일어나 있더라고요. 위장 점막이 손상되면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상태의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일 아침 뜨거운 미역국으로 시작했던 제 식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일본 도쿄의대 소화기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섭취하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식은 위장 점막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그 위험도가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실제로 우리 동네 단골 해장국집 사장님도 이 때문에 큰 고생을 하셨어요. 40년 넘게 아침마다 뜨거운 국물로 시작하셨는데 결국 위궤양으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찬 음식을 먹으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태가 알려준 건강한 아침 식사법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실내 온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시고 20분 정도 기다린 후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음식을 천천히 먹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침마다 이렇게 해요.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20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식혀둔 현미밥과 상온의 반찬으로 아침을 시작하죠. 신기하게도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속이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늘 더부룩하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몸이 가벼워요. 소화도 잘 되고 위산 역류 같은 불편함도 사라졌고요. 특히 놀라운 건 혈압 변화였어요. 매일 아침 재는 혈압이 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상태가 칭찬을 하더라고요. 음식 온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아침 습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더 먹게 된다고 해요. 약을 먹는 시간과 순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혈압약을 더 먹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약부터 먹었거든요. 위장이 비어 있을 때가 약 흡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상태가 보여준 연구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한 사람들의 80%가 위장장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위장장애 때문에 약 흡수율이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용량을 늘리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제 친구 영호도 그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혈압약을 먹었는데 자꾸 속이 쓰리고 메스껍다고 했죠. 결국 약 용량을 늘렸다가 더 큰 부작용이 와서 고생했습니다. 상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약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먹는 게 아니야. 위장이 깨어날 시간을 줘야 해. 특히 혈압약은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먹는 게 가장 좋아.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혈압 약은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하되 기상 직후가 아닌 최소 1시간 이후에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약을 먹고 7시 30분에 식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러워요. 특히 달라진 건 속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약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혈압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5번째는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하고 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이 행동,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스마트폰 확인. 이게 바로 5번째 위험한 행동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카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SNS 둘러보는 거 다들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상태는 최근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아침에 스마트폰을 바로 보면 우리 눈의 망막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대요. 잠에서 깬 직후 눈은 가장 약한 상태라 블루라이트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혈압 변화예요.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 아침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15mm 상승했다고 해요. 특히 부정적인 뉴스를 접했을 때는 그 수치가 더 높아졌대요. 제 경우도 그랬어요. 아침부터 답답한 뉴스를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았죠. 혈압도 오르고 두통도 자주 왔고요. 게다가 스마트폰 보느라 아침 시간을 허비하다가 식사도 거르게 되고 상태가 알려준 건강한 아침 루틴은 달랐어요. 일어나서 첫 1시간은 디지털 프리타임으로 정하라고 하더군요. 대신 창밖을 5분 정도 바라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라고요. 올해 초부터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몇 번 쉽니다. 그리고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창밖을 잠시 바라보죠. 스마트폰은 아침 식사 후에 처음 보는 게 규칙이에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까 아침이 더 길어진 것 같아요.
여유 있게 운동할 시간도 생기고 식사도 천천히 할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져서 하루를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제 혈압 수치도 변했어요. 아침 혈압이 평균 14,090에서 12,080으로 떨어졌다고 상태가 칭찬을 하더라고요. 약의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5가지 습관을 바꾸고 나서 제 아침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급하게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않게 됐죠. 대신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는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건강한 아침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전문의인 상태가 직접 짜준 건강 시간표입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먼저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예전처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5분 정도 누워서 천천히 몸을 깨워요. 그리고 따뜻한 방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독일 로이니아회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누워서 하는 5분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뇌혈류량이 20%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동작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6시 30분이 되면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체온과 비슷한 35도 정도가 가장 좋다고 해요. 찬물은 절대 안 되고 너무 뜨거운 물도 피해야 합니다. 7시가 되면 비로소 세수를 시작해요. 이때도 물 온도가 중요한데 미지근한 물로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정도면 충분해요. 피부과 전문의들도 아침 세수는 차가운 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7시 30분에 혈압약을 먹고 8시에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식사 속도예요. 최소 20분은 식사 시간으로 잡아요. 빨리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친구 상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약도 운동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이야. 실제로 이 시간표대로 생활하다 보니 예전에 비해 피로감도 줄고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특히 달라진 건 체중이에요. 무리한 운동 없이도 3kg이 자연스럽게 빠졌어요.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니까 점심, 저녁에 과식하는 일도 없어졌고요. 소화도 잘 되니까 잠도 더 잘 자게 됐어요. 이제는 새벽 산책 모임 회원들도 하나둘 이 방식으로 바꾸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귀찮아했는데 한 달만 해보더니 이제는 저보다 더 열심히들 하시네요. 바뀐 아침 습관이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건강 수치만이 아니었어요. 제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가족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됐어요. 예전에는 아침부터 서둘러 나가느라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주말에는 손주들도 자주 와서 함께 아침을 먹죠. 대한가정의학회 연구 결과를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는 노인의 우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실제로 가족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절반 이상 낮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급하게 서두르던 예전 모습을 기억하는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은 왜 이렇게 천천히 다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혈압 때문에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침부터 에너지가 넘쳐서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상태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근아, 건강은 결국 행복한 삶을 위한 거 아니겠나. 내가 지금처럼만 하면 80살까지는 손주들과 실컷 놀 수 있을 거야. 특히 기억력도 좋아졌어요. 일본 교토대학 연구진의 발표를 보면 규칙적인 아침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실제로 저도 요즘은 잘 깜빡하던 물건들을 잘 찾게 됐어요. 우리 부산 해운대 운동 모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회원들이 하나둘 시간을 바꾸기 시작했고 이제는 오전 10시에 모여서 같이 운동을 해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얼마 전에는 구남매 횟집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아이고, 요새 얼굴색이 좋네라고 하시더라고요. 피부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건강해 보인다고요. 아침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습관의 변화는 제 수명도 바꿔놓을 거라고 상태가 말해요. 실제로 미국 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한 아침 습관을 가진 사람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특히 달라진 건 병원 방문 횟수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응급실에 갔는데 이제는 정기 검진 외에는 병원 갈 일이 없어졌어요. 혈압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침 생활 패턴을 바꾼 노인들의 85%가 약물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해요. 생활 습관이 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결과죠. 얼마 전에는 제 이야기를 들은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조언을 구하시더라고요. 다들 건강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셨던 거죠.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그 중에 박순자 할머니는 새벽 등산을 30년 넘게 하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제가 아침 운동 시간을 바꾸라고 권해드렸어요. 한 달 뒤에 만난 박 할머니는 달라져 있었어요. 새벽 등산 대신 오전 10시에 산책을 하시는데 훨씬 편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안정되고 잠도 더 잘 주무신다고 하셨죠. 우리 동네 전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새벽 5시만 되면 등산로가 북적였는데 이제는 오전 9시 이후에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다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밖을 봅니다. 해운대 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해요. 예전처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겼죠. 제가 이렇게 바뀌니까 아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침부터 서두르니까 아내도 덩달아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아침을 준비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숭늉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우리 부부의 새로운 일과가 됐죠. 특히 달라진 건 가족들과의 아침 식사예요. 이제는 매일 아내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밥을 먹어요. 주말에는 아들 가족도 자주 와서 함께 아침을 먹죠. 손주들이 할아버지 집에서 먹는 아침밥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상태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건강한 사람은 1000개의 소원이 있지만 아픈 사람은 단 하나의 소원밖에 없다. 예전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가슴 깊이 이해가 됩니다. 아침 습관이 바뀌니까 낮 시간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해서 낮잠을 자야 했는데 요즘은 오후 시간까지 피곤하지 않아요. 덕분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됐죠. 며칠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동네 목욕탕에서 만난 김씨 할아버지가 절 알아보지 못하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뵙는 거였는데 젊어지셨네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달라진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혈색이 돌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진 게 가장 큰 변화였죠. 우리 부산 해운대 운동 모임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새벽 산책 대신 오전에 모여서 천천히 걷고 때로는 앉아서 바다도 구경하고 이야기도 나눕니다. 무리하지 않으니까 다들 더 즐겁게 운동하시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생기니까 주변 분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도 제 변화를 눈여겨보시더니 이제는 저한테 조언을 구하시곤 해요.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쉽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해온 습관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바꾸다 보니 어느새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았어요. 특히 아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제가 가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살짝 말려주곤 했죠. 당신, 이제 그만 좀 서두르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다잡아주곤 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 옆에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는 아내, 주말이면 찾아오는 아들 가족.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어요. 상태는 이제 제 주치이자 절친한 친구가 됐어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건강 이야기도 나누죠. 그때마다 상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중근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알았다. 가끔은 예전 모습이 그립기도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 동네 한 바퀴 돌고 찬물로 세수하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건강은 무리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가꾸는 거라는 걸. 이제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특히 우리 나이대 분들이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가 되면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이세요. 처음에는 56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20명이 넘게 오시더라고요. 다들 건강해지고 싶은데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곳에서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바로 천천히예요. 건강은 마라톤과 같아서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예전의 상태가 저한테 해줬던 말을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한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새벽 등산을 하시다가 무릎이 다 망가지셨대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바꾸셨더니 통증도 줄고 훨씬 편하다고 하시네요. 우리 동네 구남매 횟집 사장님도 달라지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아침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신대요. 그러고는 얼마 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근 씨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변화가 신기해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달라지시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특히 기뻤던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저를 보더니 아버지, 요새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늘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물어보세요. 중근 씨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해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나갔을 뿐이죠. 사실 지금도 가끔은 예전 습관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새벽 공기의 상쾌함이나 이른 아침 텅 빈 해변을 걷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때의 상쾌함이 제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 어제는 경로당에서 작은 강의도 했어요. 건강한 아침 만들기라는 주제로요. 경로당 회장님이 강의 제안을 하셨을 때는 많이 망설였죠. 평생 강의라는 걸 해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겪은 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강의 전날에는 설레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아내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당신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나 봐요. 처음에는 정말 쑥스러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다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셨나 봐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경로당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이야기를 할 때는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거죠. 저도 작년에 그랬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손을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아침부터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었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중근 씨 이야기랑 똑같네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말씀이 없으시던 박영호 할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눈물을 보이시는 거예요.
나는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 내가 80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같은데 방법을 몰라서 힘들어 하셨던 거죠. 그날 이후로 매주 화요일마다 건강 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56명으로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20명이 넘게 오세요. 다들 본인의 경험을 나누시는데 그게 또 다른 분께는 소중한 교훈이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이명숙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20년 넘게 새벽 등산을 하시다가 무릎이 다 망가지셨대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바꾸셨더니 통증도 줄고 훨씬 편하다고 하시네요. 이제는 아침마다 안 아프니까 손주들 학교 보내고 천천히 운동해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랑 이야기할 시간도 생기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죠. 우리 동네 구남매 횟집 사장님도 달라지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시던 분인데 이제는 아침 시간을 여유 있게 가지신대요. 재료 준비를 전날 미리 해두고 아침에는 천천히 준비하신다고요. 손님들이 오히려 더 좋아하세요. 제가 여유가 있으니까 더 친절해지고 음식 맛도 더 좋아졌대요. 사장님 말씀처럼 요즘은 횟집에 늘 손님이 가득하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건강 챙긴다고 바쁘게 움직이느라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죠. 특히 손주들이 더 자주 찾아와요. 전에는 제가 아침부터 피곤해서 손주들이 오면 쉬고 싶다고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먼저 우리 손주들 언제 와? 하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6살 된 손녀가 저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이제는 아침에 안 피곤해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피곤한 모습으로 살았던 건지 아이까지 알고 있었나 싶어서요. 우리 아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아침부터 서두르니까 아내도 덩달아 바빴는데 이제는 여유 있게 아침을 준비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도 보고 동네 소식도 나누고 이런 게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에는 결혼 4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아내와 여행을 다녀왔어요. 통영으로 2박 3일 여행을 갔는데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피곤하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고 늘 핑계를 대곤 했으니까요. 이번 여행에서는 정말 여유 있게 다녀왔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괜찮고 걷다가 힘들면 쉬어도 되고 그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통영중앙시장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에 남아요.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희를 보더니 아이고 보기 좋다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손잡고 다니는 노부부가 어딨다고. 그 말씀을 듣고 아내랑 같이 웃었는데 그게 또 왜 이리 행복하던지 나이 들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기를 써요. 바뀐 생활, 달라진 가족들의 모습, 그리고 제 마음의 변화까지. 나중에 이 일기가 저희 아들한테도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해서요. 얼마 전 일기에는 이런 걸 썼어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다. 예전에는 해가 뜨는 걸 보면 아,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또 어떤 행복이 올까 하는 기대가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아침의 의미가 아닐까. 지난 주말에는 특별한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부산 해운대 건강 모임 회원들과 함께 기장 바다로 나들이를 갔죠.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서둘러 출발했을 텐데 이번엔 오전 10시에 여유 있게 모여서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걱정했어요. 늦게 가면 사람 많아서 자리도 없고 회도 비싸지 않을까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해요. 천천히 가서 즐겁게 놀아봅시다. 기장에 도착해서 먹은 회는 정말 꿀맛이었어요.
예전에는 늘 급하게 먹어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넘겼는데, 이제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소주 한 잔도 여유 있게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다 함께 기장 대변항을 걸었어요. 예전에는 운동한다고 빨리빨리 걸었는데, 이번엔 파도 소리도 들으면서 갈매기도 보면서 천천히 걸었죠. 그런데 오히려 더 상쾌하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김만덕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근 씨, 내가 20년 넘게 새벽 산책한다고 무리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네요. 몸도 편하고 마음도 즐겁고.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날씨도 좋고 바다도 예뻤지만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다들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침부터 무리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웃음꽃이 끊이질 않았죠. 저녁에는 달맞이 고개에서 해넘이를 봤어요. 예전에는 해 뜨는 걸 보려고 새벽부터 서둘렀는데, 이제는 해 지는 걸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됐네요. 집에 돌아와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다 하고요. 예전에는 건강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거죠. 요즘은 매일 아침 일기를 써요. 달라진 습관들, 바뀐 일상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 나이 또래의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상태는 요즘도 가끔 절 보면서 이런 말을 해요. 중근아, 넌 정말 달라졌다. 얼굴만 젊어진 게 아니라 마음도 젊어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우리 동네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새벽 5시에 등산로가 텅 비어 있어요. 대신 오전 10시쯤 되면 335 모여서 이야기 나누며 걷는 분들이 많아졌죠. 건강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요. 예전에는 늘 피곤한 표정으로 시작했던 아침이 이제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동네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혈압이 정상이 됐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좋아졌대요. 약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상태는 요즘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중근아,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이제는 내가 너한테 배워야 할 것 같다. 30년 지기 의사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니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다가 저를 보더니 아버지, 요새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늘 걱정만 끼쳐드렸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건강한 아침 만들기 모임을 해요. 처음에는 56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3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하세요. 특히 즐거운 건 서로의 변화를 지켜보는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좋아지셨다고 하고 박영호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줄이셨대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물어보세요. 중근 씨는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바뀔 수 있었어요?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해요.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나갔을 뿐이죠. 이제는 제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우리 동네를 건강한 노인들의 마을로 만드는 거예요. 아침부터 무리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천천히 그리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그런 마을이요. 상태는 제 꿈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건강한 노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힘이 나더라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을 기대해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어떤 분의 삶이 달라질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 때면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다는 생각을 하죠. 지난 6개월간의 변화를 정리해보니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혈압이 정상이 되고 약 용량도 절반으로 줄었죠.
무릎 통증도 사라졌고 체중도 7kg가 줄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방법부터 조금씩 바꿔봤어요. 먼저 일어나자마자 하던 찬물 세수를 끊었죠. 대신 10분 정도 누워서 몸을 깨우고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세수를 합니다. 세수 후에는 창가에서 5분간 심호흡을 하는데 이때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 계획을 세워요. 식사 시간도 바꿨어요. 예전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에 아침을 먹었는데 이제는 7시에 일어나 8시에 식사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식사 속도예요. 최소 20분은 걸려요. 밥알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죠. 운동도 새벽이 아닌 오전 10시로 옮겼어요.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더 좋아요.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천천히 걷다 보면 어느새 건강해지더라고요. 특히 약 먹는 시간을 꼭 지켜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던 혈압약을 이제는 식사 30분 전에 먹습니다. 상태가 알려준 대로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요. 이렇게 하니 위장도 편하고 약 효과도 더 좋아졌어요. 스마트폰도 아침 식사 전에는 보지 않아요. 대신 창밖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 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하나씩 시작했으니까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보세요. 첫째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하던 찬물 세수만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둘째 날에는 여기에 10분 늦게 일어나기를 더 해보시고요. 셋째 날에는 식사 시간을 20분으로 늘려보세요. 일주일만 지나도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몸이 더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줄어들고 특히 아침이 즐거워질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먼저 알아볼 정도로 달라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은 마라톤과 같아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여러분도 이런 기쁨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인생은 우리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달라지니까요.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을 돌아보니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세수하고 새벽 운동 가고 무리하게 시작했던 하루가 이제는 여유로운 행복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됐죠. 처음에는 단순히 건강해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이웃들과의 따뜻한 교류,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여유와 기쁨을 되찾았어요. 제가 경험한 5가지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찬물 세수나 샤워를 멈췄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에 무리가 덜 가더군요.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시작하는 아침이 훨씬 건강했어요. 둘째, 새벽 운동을 과감히 포기했죠. 대신 오전 10시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무리하지 않으니까 무릎 통증도 사라지고 운동이 즐거워졌어요. 셋째, 아침 식사 방법을 바꿨어요. 뜨거운 국물로 시작하던 아침을 미지근한 물 한 잔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음식으로 바꿨더니 속이 편해졌어요. 넷째, 약 먹는 시간을 조절했어요. 기상 직후가 아닌 식사 30분 전에 먹기 시작했더니 약 효과도 좋아지고 위장도 편해졌죠. 다섯째, 아침에 스마트폰 보는 것을 멈췄어요. 대신 창밖 풍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니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가 더 여유로워졌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혈압이 정상이 되고 무릎 통증도 사라졌죠. 체중도 7kg이나 줄었고요. 약 복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예전에는 늘 서두르고 조급했는데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하루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아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졌죠. 우리 동네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새벽 5시에 등산로가 텅 비어 있어요. 대신 오전 10시쯤 되면 335 모여서 이야기 나누며 걷는 분들이 많아졌죠. 건강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든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일은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해야지. 이런 작은 계획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일 조금씩 새로운 것을 더해가세요. 한 달만 지나도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3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알아볼 거고요. 6달이 지나면 저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기쁨